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새 가장 많이 TV에서 거론되고 또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금리 그리고 아래 공포.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이게 올라가도 문제였는데 또 이번에 또 내려가도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뒤집어 볼까요? 지금 화면 뒤에 제가 일부러 해서 다른 때는 뒤에 백 화면을 국고처라는 이름 뒤에 서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그래프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실 거로 보겠습니다. 잠깐 요걸 잠깐 볼까요? 이게 바로 작년 2018년도 1월 달입니다. 여기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거 보시죠. 이 지금 라인, 요게 지금 이게 금리가 3%대 여기 라인입니다. 아주 1월 달에 굉장히 금리가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죠. 이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시장은 기겁을 하고 2월 달에 주가가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위로 올라갔는데 주가는 그 다음에 급락을 줬던 거죠. 그죠?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럼 여기다 같이 써볼게요. 이번에는 금리가 10년 실제 금리니까요. 물론 이제 기준금리야 뭐 지금 2.5 정도에 2.5에다가 놓여져 있지만 이게 내려가도 또 이거 주가가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랑 전혀 먼저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금리가 위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 언제가 그렇습니까? 뭐 가장 가까운 것 같아 될까요? 여러분들 2017년도 기억하시죠? 미국이 처음으로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올린 것이 2015년도 12월 달이었었습니다. 이때 옐런 의장 시절에 금리를 처음으로 제로에서 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주가가 대폭락을 보여줬었죠.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 낯선 남자에게서 옛 여인의 향기를 느낀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때 옐런 의장이 한마디로 하면은 기법을 한 거죠.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어. 왜냐하면 2015년도에 금리 올리면서 그때 점도표상에서 지금이랑 아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점도표상에서 2016년도에 금리를 3번 올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금리 안 올릴 수도 있어. 심지어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니까 주가 급등을 줬습니다. 그로부터 1년 지난 다음에 2016년도 12월 달에 미국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이후에 2017년도 바로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해가 2017년도죠. 2017년도에 금리를 꾸준하게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주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기 금리가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여기는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금리가 내려도 문제다 그랬는데요. 이건요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아시죠? 리먼 사태. 그리고 미국이 2009년도 주가가 바닥을 찍게 된 것은 3월 달에 바닥을 쳤고 경제 바닥은 공식적인 바닥은 2009년도 6월 달에 미국 경기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때 금리가 어떻게 됐나?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가 이 리먼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전에 이때 미국의 금리는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 5.25였었습니다. 이 5.2였던 금리가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제로금리를 향해서 갔던 거죠. 이 제로금리도 부족해서 바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시작했던 2009년도 이후에 미국은 무려 양적 완화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경기를 살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날아갈 듯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먼저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금리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있는 거고 또 금리가 이렇게 밑으로 하락해도 주가가 빠질 때도 좀 올라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 맺게 되는 거죠. 주가는
금리 혼자의 이유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구나라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양쪽의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내가 종합을 알아야 내가 꼭 무슨 선물 옵션이나 아니면 레버리지 물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종합을 알아야 내가 매매를 공격적으로 매매할 것인지 방어적으로 매매할 것인지 또 내가 대형주를 갖고 매매할 것인지 아니면 테마주를 갖고 매매할 것인지 여기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작년 10월 달을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주가가 대폭락을 보여줬죠. 함부로 10만 고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경각심을 제가 여러분께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종합이 폭락하니까 전 종목이 그냥 거의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요번 3월 달에도 물론 이제 올라간 종목군들 역시 대표적인 종목군단들은 뭐가 움직이냐면 바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줬습니다. 일부 몇몇 종목군도 올라갔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순위는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왜? 주가가 다시 내려갔으니까.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이 빠진 종목이 좀 많습니다. 일부 종목은 올라갔지만 뭐 차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아니 뭐 에클론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단단했던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 같은 것도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져내려가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시장을 진단을 해야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종목을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정말 3년이고 10년이고 묵혀두는 거라면 소위 밸류에 의한 매매를 한다면 운용사가 매매를 한다면 그거는 바텀업이죠. 시장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사서 묻어두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을 보면 지금부터 종목을 사갖고 그것도 신용도 아니고 3년이고 5년이고 묵혀둬야 되는데 신용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매매할 때는 펀드 가입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내가 월간 단위로 내가 월급 말고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 좀 더 나은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도 쓰고 별별 걸 다 씁니다.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성공 투자를 하기에 좀 더 편안한 건 뭐냐면 바로 종합을 분석하면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는 금리가 올라갔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지금은 또 금리가 장기금리가 물론 장단기에 역전됐다는 것은 장기금리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내려간다고 난립니다. 자, 여기에 비밀은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들어갈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경기의 시츄에이션입니다. 경기 시츄에이션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먼저 이 왜 잠깐만 아래 공포, 소위 리세션의 공포라고 하냐면은 미국은 경기가 확장기가 기본적으로는 66개월입니다. 우리는 31개월인데 미국은 우리보다 평균 한 2배 정도는 더 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연상법 할 때 워싱턴 DC에 가면 66번 도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66개월입니다라고 연상법을 써서도 외워주고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1운동 만세 그래서 31개월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장기가 우리가 31개월인데 미국은 66개월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미국이 경기가 바닥이 언제 왔냐면 2009년도 6월.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 출범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6월 달에 미국은 경기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66개월이면 아무리 길게 쳐봤자 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은 2009년 6월 달부터 이미 5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기는 꾸준하게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작년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미 그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경기는 66개월이 확장기이고 내려갈 때 수축기는 13개월입니다. 이건 외울 때는 13일의 금요일 그런 식으로 연상법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66번 도로의 상승과 13일의 금요일 즉 66개월 올라가고 13개월 빠진다는 얘기는 쉽게 하면 6만 6천 원 올라가고 13,000원 빠지고 또 기다리면 다시 6만 6천 원 올라가고 13,000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꼭 투자하십시오라고 제가 저희 수강사에 한참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재수없이 꼭지 물려도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은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무슨 사이클이었느냐? 바로 슈퍼 사이클입니다. 일반 정상적이었을 때는 일반적일 때 66개월 가는데 이게 슈퍼 사이클 될 때는 얘가 무려 10년을 올라갑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 바로 그런 경우가 보였는지 바로 1990년대 우리가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했던 1990년대 바로 미국은 10년의 슈퍼 사이클이 왔었습니다. 그 앞에 또 있었습니다. 언제요? 바로 월남전이 있었던 그때도 똑같이 미국은 10년 주기의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바로 지금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009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2009년 6월 달에 경기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2019년도입니다. 그럼 이미 이걸 슈퍼 사이클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경기의 정점 논란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또 실제로 4분기에 미국의 경기가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10년을 보더라도 이미 이 10년의 기간이 다 다가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부터 해결하고 할까요? 왜 자꾸만 리세션 그러냐.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이 가지 않았다면 더 나가서 6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이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경기 리세션 현상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갈 만큼 간 상황이라는 거죠. 완전하게 우리가 뭐 소위 천수를 누렸다고 하죠. 경기의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이미 갈 만큼 간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일단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지만 다시 경기가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만 리세션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단지 금리만 빠졌다고 장기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게 경제 사이클이 한 사이클에 다 됐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만 리세션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이때는 금리가 올라갔다고 난리인데 여기는 왜 그러면 내려갔다고 난리인가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라카미 구묘의 사계절 법칙 혹시 본격적으로 공부를 안 하셔도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이 만약에 경기가 소위 10년 동안 이렇게 천수를 누린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경기가 상승 초기 국면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승 초기 국면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경기가 좋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수요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중앙은행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물가 안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올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 조절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는 올려야 되고 경기는 좋아지고 또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금리 올려야 되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여전히 상승합니다. 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데 제가 이제 세수대 물에다가 비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는 마이너스 요인, 즉 찬물에 가능하지만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 속도보다 뭐가 더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냐면 경기라는 것이 더 가파르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른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실적 장세에 대한 개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언제냐면 경기가 바닥을 찍고 경기가 상승 초기에 돌아섰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 뭐냐면 이미 2009년도부터 바닥을 찍기 시작했던 경기가 이제 여기 어딘가가 경기가 정점을 찍을 텐데 그러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건 무슨 장세에 대한 개념이냐면 역금융 장세. 그게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경기가 일정한 부분 10년 동안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겠죠. 물론 예전에 리먼 사태에 비해서는 금리는 턱없이 낮죠. 그때는 기준금리가 5.25인데 여기 올라왔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파르게 실질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더군다나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 2019년도 금리를 연속해서 올린다고 했었으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경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 마이너스적인 요인보다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압도하면서 실적 장에서 장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경기는 점점 정점을 향해서 점점 한마디로 늙어가는데 금리라는 놈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 금리라는 악재, 금리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그 찬물의 양이 결국 주가를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경기는 더디는데 금리가 높아서 나타나는 소위 역금융 장세적인 현상 때문에 주가는 빠졌던 것이고요. 그럼 지금은 왜 그러냐? 이제 이 역금융 다음에 금리가 높아서 주가가 꺾어진 다음에 오는 주가 하락 현상은 뭐냐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떨어져서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 빠지는 사이 실적 장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왜 여기는 금리가 올라가도 빠졌고 여기는 왜 금리가 내려가도 문제가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뭐에 차냐면
경기의 시츄에이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하나만 꼭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금리란 놈이 경기랑 연동시켜서 움직이는데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때는 경기 사이클이 상승 초기 국면이었을 때, 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것은 언제였을 때, 경기가 하락의 말기를 지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 경기 하락 말기 국면에 금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초저금리대로 내려가면 이때는 주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츄에이션은 어디에 그 비밀이 있었다? 이미 경기가 2009년도에 바닥을 찍고 이제 10년 정도 와 있으니 이제 여기가 경기가 어딘가 쉬었다 가야 될 텐데 그 말기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그 말기 국면에 우라카미 구미의 4계절 법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그 국면에 뭐가 나타나냐면 역금융, 금리가 높아서 빠지는 역금융에 대한 우려감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빠지는 그 국면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리세션 현상은 올까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시험 봐서 100점 맞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100점 맞은 학생을 보니 이 100점 맞은 학생은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100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냐면 경기가 침체 국면, 얘가 이제 막 바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상태에서는 아래 공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래 공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이게 10년이 됐기 때문에 아래 공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경기가 이렇게 꼭지를 친 다음에 경기가 꺾어졌을 때의 그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장다잉 금리가 역전돼 갖고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경기가 굉장히 나빴던 것, 얘가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 걔를 보니까 전부 다 장다잉 금리가 역전됐다. 그러니까 지금도 장다잉 금리 역전됐으니까 무조건 리세션 현상이 올 것이다.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만 갖고 소위 리세션 현상은 오지 않지만 이 금융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됐을 때, 무슨 얘기냐면 금융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이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고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정말 리세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장이 나 이제 완전하게 경기가 정점을 찍었어 라고 인정하는 건 뭐냐? 그걸 가장 먼저 피부 와닿는 건 누굴까요? 대통령일까요? 아니죠. 제롬 파웰일까요? 아니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시중에서 돈 장사하고 있는 은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대출 열심히 해줬어요. 뭐 부동산이 뭐고 대출 열심히 해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가 있겠네. 아니면 기업체다가 돈을 빌렸는데 경기가 악화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의 지점장이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빌려온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뿌려준 걸 거둬드리겠습니까?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향후 이 미국의 경기의 리세션의 여부는 은행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선 은행들이 돈을 만약에 급격하게 회수하면서 이 분위기를 그런 방향에 몰고 간다면 정말 이거는 리세션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위에서 드롭을 할 때 10초에서 떨어진 놈이 아프겠습니까? 5초에서 떨어진 놈이 아프겠습니까? 3초에서 떨어진 놈이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10초에서 떨어진 놈이 아프고 한참 동안 떨어져야 되겠죠. 지금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는 그때는 기준금리가 무려 5.25였어요. 5.25 있는 것이 제로까지 떨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왜? 이제 막 경기가 꺾어지는 초기, 즉 이미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역금융 장세에서 그다음에 역실적 장세에서 경기의 하강 국면 내가면서 내려갔으니까 이 하락의 변곡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밴드 금리죠. 상당 금리가 2.5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그렇게 위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어제 제가 투자 PT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약간 좀 여러분들이 금리니 경기니 이런 걸 갖다가 좀 들여야 되는 문제에 놓여있는데 약간만 퀄리티를 높여서 말씀드린 거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봤을 때 지금 이게 시장에서 지금 자금 경색이 오나 안 오나,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정말 경기가 리시죠 오는가 안 오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20선을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왜? 이미 이 장은 N파동에서 갈 만큼 갔어요. 이미 지난 12월 달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줬을 때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장은 이제 앞으로 N파동이 옵니다. 앞으로 얘는 3개월 갑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 묘하죠? 정말 3개월 갔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뭐 점집에서 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뒷배경들, 경기에 대한 뒷배경과 금리에 대한 뒷배경과 환율에 대한 뒷배경, 그다음에 주가가 늦은 위치에 따라서 아 얘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3개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이게 그 상황이 그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간다면 얘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 얘가 꽃길 파동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일론 파동으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조정받고서 위로 올라가는 그 위치와 내려가는 그 위치는 뭐로 분별할 수 있냐? 차트상에서는 62선이 이게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보통은 20선이 생명선인데 가장 좋은 것은 20선 위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61선,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나 다우는 20선 아래에 있었지만 나스닥이나 S&P는 20선 위에 있습니다. 이건 제일 좋은 거고요. 만약에 나쁘더라도 밑에서 올라가는 60선 여기만 지켜주기만 하고 있다면 지금 시장은 아래 공포는 TV에서 나눈 것뿐이지 그렇다고 얘를 뭐 방심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래 공포는 TV에서 나눈 것이 아직 메이저들은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아래 공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소위 즐기긴 하되 탐하지 말라라는 얘기하죠. 역으로 지금은 조심은 하되 텐션, 긴장감을 갖고 있으되 너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